저걸 추가해주세요. 아 뭐야 왜 꺼졌어? 저희를 위한 거라고 하셨잖아요. 조용. 자 봅시다. 3번부터요. 3번은 무슨 내용이냐? 별로 어려운 내용 아니죠? 시간 관리, 시간 쓰는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글이고요. 보면은 긴급한 일이 뭐니? 이번 주에 너가 증명하고 있는 급한 일이 뭐야? 라고 물어봤고요. urgent task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글이겠죠. 자, 그래서 make a list, 리스트를 만들어라. 그리고 나서 비교하세요. 뭘 비교하냐? 그 리스트랑 그 긴급한 리스트를 to your list, 너의 리스트랑 비교를 해보래. 어떤 리스트야? critically enabling goals니까 중요하고 실행 가능한 목표를 적어놓은 그 리스트랑 한번 비교를 해보래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해야 할 일과 지금 급한 일과 목표를 한번 비교를 해봐 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do you see? 너는 보여? 어떤 게 보여요? resembling a match라 그랬어. 직역하면은 일치를 닮은 무언가가 보여? 이거거든. 일치를 닮은 무언가가 보여? 직역하면 어색한데 무슨 뜻이야? 일치하는 게 있어? 뭐 이거지. 일치 비스무리한 게 어떤 게 있어? 이렇게요. 둘 사이에 일치하는 게 있는지 물어봤고요. 즉 urgent 한 것과 critical enabling 한 것 중에 don't be surprised, 놀라지 말래. 만약에 대부분의 긴급한 문제, 너의 목록에 있는 그 긴급한 문제들이 have nothing to do with 이라고 하면 뭐뭐와 관련이 없다 라는 뜻이죠. 너의 중요하고 실행 가능한 목표들과 관련이 없더라도 너무 놀라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지. 왜? 그럴 수 있는 게 흔한 일이니까 이라고요. 자,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하시면요. 긴급한 리스트와 목표를 비교하는 거에 대한 얘기였고요. 요걸 비교를 했을 때 두 개가 관련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까지 지금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럼 왜 관련이 없는지, 왜 그런 경우가 있는지 밑에 설명을 해줄 거예요. 뭐가 없어서? 진지한 시간 관리가 부재해서요. 진지한 시간 관리의 부재로서 it's easy, 쉬워. 뭐가 쉽냐? 너의 하루하루가 채워지기 쉬워요. 긴급하긴 해. 그렇지만 중요하진 않은 활동들로 채워지기가 쉽대요. 한마디로 정리해 준 거야. 긴급한데 중요하지 않은 거, 즉 관련 없는 경우가 많다 그랬잖아. 그거를 이렇게 얘기해 준 거죠. urgent but unimportant activity.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내용이 살짝 바뀌지. 똑같은데도 적용돼요 라고 해서 다른 데로 갈 거야. 그 똑같은 것이 많은 약속에도 적용이 된대요. 우리 모두가 하는 약속이지 다른 사람과요. 근데 왜 이런 약속을 하냐면 정신으로 도움이 된다는 그런 정신, 그런 생각에서 다른 사람과 만드는 모든 약속에도 똑같은 일이 적용이 된대요. 즉 어떤 거겠어? 해줘. 도움이 되겠지? 라고 해주는데 그게 내 목표와는 상관이 없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자, 그 다음부터 나오는 이 부분은 부연 설명하는 거야. 어떤 약속들인지. 좋아. 내가 너 도와줄게. 리포트 쓰는 거. 라고 친구한테 말할 수 있고요. 그래, 내가 자원봉사 할게. 그 경품 응모권 파는 거. 학교의 펀드레이저 기금 모금을 위해서 내가 자원봉사 할게. 이런 식으로 약속을 할 때가 있대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뭐에 대한 얘기였어?
요거랑 관련돼서 타인에 대한 약속도 비슷해요. 자, 그럼 여기까지는 우리가 하는 문제점에 대한 얘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문제를 얘기해줬으면 이제 해결책을 줘야겠지. 한 번만 더 정리를 할 거예요. 자, 뭐라고? 이것 같은 약속은요, 우리를 바쁘게 만들어. 뭐 하지 않고서 반드시 우리를 우리의 더 높은 목표로 데려가는 거 없이 그냥 바쁘게만 만든대요. 즉, urgent하지만 unimportant 해요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효과적으로 시간을 관리하기 위해서요. You must discipline. 너는 반드시 discipline 하면 훈련시키는 거지. 너 스스로를 훈련시켜야 된대요. 뭐 하도록? differentiate 하면은 차별화하는 거, 구분하는 거죠. What is urgent and important? 즉, 급하고 중요하기까지 한 것과 단순히 긴급한 거, 그 사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대요. 즉, 얘가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겠어? 그 두 개를 구분하세요에 대한 얘기겠죠. 따라서 지금 쓰인 요 문장이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주제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너가 그 차이를 인식해야지만 you will know, 너는 알게 될 거야. 가장 잘 어떻게 너의 시간을 allocate 하면 할당하다, 할애하다, 분배하다 이런 뜻이지? 어떻게 너의 시간을 가장 잘 할애할 수 있는지, 분배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거예요. 라고 해서 주제문 정리하시면요. 결국에 효과적으로 시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얘기였고요. 요거 하기 위해서는 긴급하고 중요하기까지 한 것과 단순히 긴급한 거, 요 사이에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위에 잠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뭐라 그랬냐면 알 수 있을 거야? 시간을 어떻게 가장 잘 할애하는지를 알 수 있을 거래. 결국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뭐 할 수 있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효과적으로 시간을 관리하는 걸 알 수 있을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지. 결국에 지금 how to allocate your time이 effective time manager이랑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말이 이 말이네 라는 걸 알고 있으면 너네가 뭐 할 수 있냐면 공부하면서 이 부분에서 빈칸 문제 나올 수 있겠네. 이런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얘기를 다른 표현으로 하는 부분들을 주목하는 게 되게 중요해. 내용 간단했고요. 여기요. 4번. 4번도 뭐 별로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어. 보면요. 우리는 안전하게 주장할 수 있대. 자, 대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거의 모든 현대 인간 생활의 측면들이요. 덕분인 거지. 그들의 존재가 누구 덕분이야? 과학 덕분이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대요. 해석하면은 A to B 하면은 A는 B 덕분이다 이렇게 해석하겠지. 그래서 그들의 존재라 그랬는데 여기서 그들이라고 받아주는 거는 요걸 얘기하는 거겠죠. 현대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 즉 현대 인간 생활이 존재할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이야? 과학 때문이야. 이렇게요. 그럼 이 글의 키워드 찾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모던 휴먼 라이프와 사이언스의 어떤 상관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글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눈으로 쭉 보니까 electric부터 manufacture etc까지 뭐야 이거? 현대 인간 생활이지. 그냥 눈으로 쓱 넘어가시면 돼요. 이것들은 전부 뭐래? 과학적인 연구의 산물이래요. 즉 그 결과물이에요 라고 얘기해서 다시 한번 쭉 정리를 해준 거야.
현대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은 과학적인 결과물이야. 과학이 만들어낸 거야. 이렇게요.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설득시켜, 우리 스스로한테 납득시켜. 뭐라고? 우리의 과학적인 노력이요. 단지 흥미가 있다라고 납득을 시킨다면. 근데 누구한테 흥미가 있다고? 다른 과학자들한테.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우리의 과학적인 노력이라 그랬어. 그럼 나 누구야? 우리 누구야? 여기서는 과학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지금 과학자인 거야. 자, 내가 과학자다. 근데 내가 나 자신한테 내가 하는 과학적인 연구, 과학적인 노력은 과학자들이나 관심을 갖겠지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러면 우리 과학자는요. 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정확하지 않은 거예요. 틀렸고요. 심지어는 어때요? 이기적이고요. short-sighted 하면은 가까운 것만 볼 수 있는 거지 근시안적인 즉 멀리 내다보지 못해요. 그 다음에 역사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 당연히 selfish부터 여기까지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에 대해서 과학적인 연구가 누구? 과학자들만 관심을 갖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미 위에서 얘기했어. 뭐랑 관련이 있으니까? 인간 생활 전체랑 관련이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겠지. 자, 심지어 가장 이론적이고 가장 블루 스카이즈라고 하면은 밑에 줬지 현실과 동떨어진 거, 현실에 맞지 않는 그런 연구조차요 유용하고 흥미로울 수 있어. 누구한테? 비과학자들한테요. 여기서 말하는 비과학자는 누구겠어? 일반인들, 그냥 대중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요. 현대 생활은 과학의 산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학이라는 건 비과학자, 일반인한테도 굉장히 영향을 끼쳐요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Even the most theory, 이거가 아니라. 자, 그러므로 우리는 compel 하면은 강요하다 이런 거지. 그럼 BPP로 쓰였으니까 강요받아, 즉 해야 해요 라고 해석하시면 되죠. 자, 우리는 그니까 해야 돼. 뭐 해야 돼? 우리의 과학적인 그 결과와 그들의 의미가요. extend, 뻗어나가게끔 해야 된대. 어디로 뻗어나가요?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한테요. 즉 가능한 한 지금 내가 연구하는 거 다른 과학자들만 관심이 있겠지, 다른 과학자들만 보겠지가 아니라 전반적인 인간들한테 전부 다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as if 마치 뭐인 것처럼 비교해 주는 거지. 우리가 할 일이 더 많이 필요한 것처럼요. 그리고 to acquire 얻을 전문 지식이 더 많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대. 비교해 주는 거야. 굳이 얘기 왜 해주는 거지? 나 과학자야.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전문 지식을 얻어야 된대. 어떤 일이지? 과학자로서 해야 되는 당연한 일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최대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치는 거, 이것도 어떤 거야? 당연한 일인 거예요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as if로 뒤에 부연 설명을 해준 거야. 됐죠? 계속해서 지금 같은 얘기 하고 있어. 여기까지 지금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이게 주제인가? 라고 할 수 있는데 제일 마지막에 unfortunately, however 같은 역접의 연결사가 등장을 하면서 내용이 바뀌지. 그래서 위에서 아무리 많은 사람한테는 영향을 끼쳐야 돼 가 주제가 아니라요. 이 얘기를 끝까지 가지고 왔더라도 항상 얘기하지만 요지 찾으세요, 주제 찾으세요 라고 얘기한다면 제일 마지막에 나온 새로운 개념이 주제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요 다음에 나오는 이 문장이 주제문이 됐었어야 되는 거야. 자, 근데 불행하게도 효과적인 대중 참여는요.
무언가예요. 어떤 무언가예요?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잘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잘 못하는 거예요. 뭐 이후에도, 출현 이후에도, 현대의 통신기술이 출현한 이후에도 과학자들이 잘 하지 못하는 거래. 현대의 통신기술이 뭐야? 인터넷 같은 거. 그럼 인터넷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전달할 수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자들이 잘 못해요. 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Mastering a good communication skill strategy, 좋은 그 전달 전략을 숙달하는 것이요. 반드시 무언가여야 돼. 어떤 무언가여야 돼? 많은 그 발전하는 과학자들이 향상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어야 돼요. 다시 얘기해서 Mastering a good communication strategy를 뭐 해야 돼? 향상시켜야 돼요. 라고 얘기하는 글인 거죠. 이 부분이 주제문이 됐었어야 되는 거예요. 주제문 찾으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여기까지 똑같은 얘기 반복하더라도 제일 마지막에 나온 이 문장이 주제문이 됐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부터 5번까지 만약에 과학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끼친다. 사람들한테 영향을 준다. 이렇게 나오더라도 걔가 주제문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었어? 4번이 정답이었죠.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이요. 마지막 거 정리하시면요. But unfortunately 부분에서 이제 역접을 하는 거지. 과학자들이 소통을 잘 못해요에 대한 얘기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소통 방법의 숙달이 필요하다가 이 글의 주제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볼 수 있으면 좋아. 위에서는 막 구구절절 굉장히 길게 얘기를 했어. 근데 그렇게 앞문장에서 길게 얘기했던 거를 다음에 있는 문장에서 짧게 요약해주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치? 한 단어, 두 단어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야. 위에서 비과학자들한테 가능한 한 많은 영향을 끼쳐야 돼요. 라고 한 걸 뒤에서 뭐라 그랬어? 효과적인 대중 참여야 그게 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해준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앞에서 한 얘기가 이해가 안 가면은 뒤에서 이런 식으로 딱 압축해서 정리를 해줄 때가 있어. 굉장히 짧은 단어들로. 그런 것들을 찾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5강의 4번 끝났고요. 6강으로 넘어갈게요. 6강의 1번은 그 원문이 있으면은 요 밑에 부분에 나오는 지문이고 1번 지문이 요 위에 부분에 있던 내용이 예전에 모의고사에 한번 출제가 된 적이 있어. 어떤 모의고사냐면은 뭐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모의고사 내용이 언덕이 있어. 애기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다. 애기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는데 언덕에 세모가 있어. 얘는 클라이머야 라고 알려줬어. 애기들한테. 그 다음에 동그라미를 보여줬어. 동그라미는 밑에서 얘를 이렇게 올려주는 애다. 그래서 헬퍼야. 그 다음에 위에 네모가 나와. 이 네모는 이 세모가 못 올라오게끔 막아요. 힌더야 라고 줬어.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이걸 보여주고 나서 애기한테 네모, 세모, 동그라미 도형을 그냥 보여줬어. 그리고 나서 뭐가 제일 좋아? 라고 물어봤어. 뭘 좋아했겠어? 동그라미를 좋아했고요. 이 네모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느꼈어요. 여기서 뭘 얘기하고자 했던 거야? 애기들을 데리고 실험을 했잖아. 보통 연구에서 애기가 이렇게 나오면은 배웠어? 안 배웠어? 이거를 물어보는 거야. 즉 선천적이야? 후천적이야?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애기들도 이것만 보여줬더니 동그라미가 좋고 네모 싫어 라고 알았어. 즉 이거 지금 누굴 도와줘. 누구는 못하게 막아. 도덕적인 거에 대한 얘기고요. 애기들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도덕적인 개념이 이미 머릿속에 있어요. 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거랑 관련된 얘기가 지금 밑에서 나온 거야. 알겠죠? 자, 그래서 비슷한 얘기를 반복을 해줄 거야. 뭐에 대한 얘기냐면 아무도 아이한테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 have to 하면은 해야 한다인데 don't have to 하면 뭐뭐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할 거지? nobody 부정어가 있기 때문에 얘도 할 필요 없어요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자, 애한테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
공정한 처우를 요구하라고 가르쳐줄 필요가 없대요. 이미 지금 여기서 너는 다 준 거야. 뭐라고? 가르치다라는 게 뭐지? 후천적인 거죠. 그치? 우리 후천적이야 라고 할 때 learned, acquired 라는 거, 배우는 거라고 보통 얘기를 한단 말이야.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 왜? 이미 알고 있어요. 즉 선천적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겠지. 눈치가 빠른 사람들은 아 이거 가르쳐줄 필요 없어. 그러면은 이거는 선천적이란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겠지. 아이들은 저항을 해요. 불공정에 저항을 한대. 심지어 격렬하게 저항을 해요. 뭐 하자마자 그들이 의사소통할 수 있게 되자마자요. 말할 수 있잖아? 그러면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공정하지 않은 거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을 한대요. 또 아무도 우리한테 알려줄 필요가 없다. 사람을 존경하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요? 어떤 그룹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 존경해야 돼. 이렇게 알려줄 필요가 없대요. 왜? 의무에 대한 존경은요. 보편적이기 때문에요. 다 가지고 있거든. 이 얘기지. 또 아무도 우리한테 알려줄 필요가 없어. 누군가를 경멸하라고요. 근데 어떤 누군가? 친구를 배반하거나 가족이나 부족에 불충한 사람, 충성하지 않는 누군가를 경멸하라고 가르쳐줄 필요가 없대요. 입 아파 이제 말도 안 할 거야. 왜? 안 알려줘도 할 거니까. 아무도 아이한테 가르쳐줄 필요가 없어요. 차이점을요. 어떤 차이점이냐? 도덕적인 규칙. 예를 들어서 때리면 안 돼. 같은 규칙과 그렇지 않은 규칙이요. 즉 도덕적이지 않은 규칙을 얘기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껌 씹으면 안 돼. 이거는 도덕적이라기보다는 매너의 문제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인 것과 도덕적이지 않은 규칙에 대한 차이를 알려줄 필요가 없대요. 왜? 안 알려줘도 이미 알고 있으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겠죠. 점점 읽으면서 확장을 시켜온 거야. 그래서 너네가 이 네 번째를 읽으면서 뭘 깨달으면 되냐면 아 이거는 도덕적이냐 도덕적이지 않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구나. 이렇게 깨달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뭐에 대한 얘기였냐? demand fair treatment나 admire person이나 disdain someone이나 그 다음 도덕적인 규칙들 간의 어떤 차이점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때요? 선천적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겠지. 요 네 가지 공통점이 뭔가를 너네가 찾아내야 되는데 그걸 못 찾아냈을까봐 나 지금 도덕에 대한 얘기하고 있는 거야 라고 알려주는 거야. 자, 그리고 나서 혹시 아직까지 선천적이라는 거구나 이걸 깨닫지 못했을까봐 뒤에서 다시 얘기해 줄 거예요. 이러한 선호는요 또한 나타나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야? 어딘가에서부터. 우리 안에 깊은 어딘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즉 여기서 somewhere deep inside us가 뭐야? 선천적인 거, 타고나는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래서 뭐라 그러냐? 아직까지도 못 알아들었을까봐 다시 한번 이제 확 정리를 해줄 거야. 딱 모처럼요. 우리가 내추럴 스위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내추럴이 뭐야? 당연한 거지. 왜 당연한 거야? 선천적인 거니까. 내추럴이 선천적인 타고난의 의미 가지고 있지? 아직까지 못 알아들었을까봐 딱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준 거죠. 나 지금 선천적인 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요. 그래서 natural이라고 하면은 선천적이니까 innate 같은 단어 바꿔 쓸 수 있을 거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타고난 선천적이야 한번 했어. 뭐 나왔었지? 타고났다, 선천적이다 라고 해서 wired 나왔었죠. 요 단어랑 똑같은 것들이에요. 요 just as 부분은 딱 그것처럼이라고 비교해 주는 거지. 그래서 뭐랑 비교하냐면 sweet가 이제 세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당연한 세트를 가지고 있대. 감정 세트를요. 근데 어떤 감정이냐? 우리를 도와주는 거야. 사랑하도록 and 그리고 be loved. 사랑받도록. 즉 사랑하는 게 있으면 사랑받는 게 있지. 이 두 가지가 세트인 거잖아. 이런 세트를 우리가 당연히 가지고 있는 것처럼요. so too 마찬가지야. 우리는 당연한 세트를 가지고 있어요. 뭐에도
도덕적인 감정에도 당연한 세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럼 이 세트는 뭐예요? 마찬가지 사랑하고 받는 것처럼 비슷한 거겠지. 뭐에 대한 세트냐? 우리를 만들어 disapprove of people이니까 사람을 반대하게끔, 즉 싫어하게끔 만드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을 싫어해요? 사회적인 약속을 위반한 사람을 싫어하게끔이요. 사회적인 약속을 위반했대. 어떤 사람이야? 비도덕적인 사람이죠. 즉 비도덕적인 것을 싫어하도록 만들어주는 것과 또 뭐하도록 만들어주는 사람들을 좋아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당근 어떤 사람들이겠어? 그것들을 강화하는 사람들, 즉 다시 얘기해서 도덕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them은 social commitment, 사회적인 약속을 얘기하는 거겠지. 사회적인 약속을 강화한 사람들한테서는 approve, 좋아하는 그런 세트를 가지고 있대요. 사랑하고 사랑받는 게 한 세트인 것처럼 뭐라는 거야?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을 싫어하고 도덕적인 사람을 좋아하는 거, 이것도 당연한 세트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지구상에 어떤 사회도 존재하지 않아요. 어떤 사회? 사람들이 칭찬받는 사회요. 뭐 때문에 칭찬받는 사회? 전쟁에서 도망쳤다고 칭찬받는 사회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아. 왜 이렇게 얘기했을까? 칭찬받아요라 그랬어. praise랑 같은 단어 찾으세요. 위에. 뭐예요? 칭찬받아. approve에 대한 얘기죠. 전쟁에서 도망갔어요. running away랑 같은 단어 찾으세요. 뭐예요? 전쟁에서 도망갔대. violate 한 거죠. 그치? 사회적인 약속을 위반한 사람이잖아. 근데 뭐라 그랬어? approve는 누구랑 짝꿍이야? reinforce랑 짝꿍이고요. violate 누구랑 짝꿍이야? disapprove랑 짝꿍이지. 이렇게 짝꿍인 게 당연한데 approve랑 violate가 짝꿍인 곳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거야. 왜? 그게 당연한 거니까. 됐죠? 그래서 뭐 내용 간단했고요. 여기까지 정리하면은 자, 공정함, 존경심, 그 다음 경멸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였죠. 근데 이 모든 게 뭐에 대한 얘기야? 도덕적인 거에 대한 얘기였죠. 이 도덕적인 거는 학습이 필요가 없어요. 왜 학습이 필요 없어? 당연히 선천적이니까. 우리가 선천적으로 도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했던 이 앞지문이야. 네모, 세모, 동그라미요. 그거랑 같은 얘기지? 도덕성은 선천적이에요. 이 얘기요. 그리고 이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도덕적 감정. 뭐에 대한 감정이었어? 선과 악에 대한. 즉 도덕적이냐 도덕적이지 않냐. 이거에 대한 얘기였죠. 됐죠? 자, 그래서 정답 찾으세요. 몇 번이지? 1번이죠. 그래서 뭘 줬어? innate, 선천적이야를 줬죠. 그래서 글을 읽으면서 아 이거 선천에 대한 얘기하는 거구나를 알았으면은 1번으로 가기가 굉장히 쉬웠겠지. 자, 6강의 2번이요. 요 이번의 내용은 약간 방금 읽었던 1번 지문이랑 좀 반대되는 지문이에요. 근데 왜 반대되는지를 다른 얘기를 하고 있거든. 그래서 왜 반대되는지를 이따 다 읽고나 설명을 해줄게요. 여기까지 하고 쉴 거야. 자, 최근 대통령 선거에서 우리 지역의 코미디언 중에 한 명이요. 컴파일 하면은 목록을 작성하다, 편집하다 이런 뜻이지. 취합했다. 목록을 편집을 했대. 어떤 목록을요? 모든 recommendation 제안사항의 목록을요. 근데 이 제안사항은 민주당과 공화당 대통령 후보자들 둘 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제안사항의 목록들을 편집했대요. 대통령 후보자가 제안하는 사항이래. 그게 뭐야?
공약이요. 그치? 공약을 다 정리를 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뭐 했냐? 지금 실험이지. switched them. 걔네들을 바꿔치기 했어요. 그리고 나서 asked committed democratic and republican 누구한테? 굉장히 헌신적인 민주당, 공화당 지지자들한테 그것들에 대해서 물어봤대요. 자, 지금 어떤 상황이야? 민주당 후보가 만든 공약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공화당 후보가 만든 공약이 있을 거야. 이거를 쫙 정리를 해놓고 두 개를 바꿔치기 했어. 그래서 민주당 지지자들한테는 공화당 사람이 만든 공약을 보여줬고 이거 민주당 후보자가 한 공약이야. 이렇게. 그 다음에 공화당 지지하는 사람들한테는 민주당 공약을 보여주면서 이거 너가 지지하는 사람이 한 공약이야. 이렇게 지금 보여주는 상황인 거죠. 그치? 자, 그랬을 때 민주당 투표자들, 즉 지지자들은요. 들었다. 그들의 후보자가 so to 생각한다고 들었대요. 너네 후보자가 뭐라고 했냐면 미국의 군사가 강력해질 필요가 있어 라고 얘기했다. 그 다음에 국가의 그 보더가 뭐야? 국경. 자, 국경이 좀 더 타이트하게 통제되어야 된다고 너네 후보자가 얘기했어. 근데 그리고 투표자들의 신원 조회하려는 노력이 강화돼야 돼 라고 너네 후보자가 얘기했어 라 그랬어. 그치만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the American부터 strengthened까지 누가 한 공약이에요? 공화당 후보자가 한 공약이겠지. 그치? 약간 보수 집단인 거잖아. 그런 사람들이 한 건데 민주당 후보자한테 너가 지지하는 사람이 한 거야 라고 지금 알려줬대요. 자, as for those 이 사람들에 관해 말하자면 as for 하면 뭐뭐에 관해 말하자면 이런 뜻이지. 어떤 사람들이요? 공화당 후보자한테 헌신적인 이 사람들한테 관해 말하자면 그들은 그가 질문했어요. 여기서 그는 그 코미디언이겠지. 자, 그들한테 즉 지지자들한테 그들의 지지에 대해서 물어봤대. 후보자의 진술에 대한 지지에 대해서. 너 후보자가 말한 거 얼마나 지지해? 이렇게 물어본 거겠지. 근데 이 진술은 뭐래요? supposed 무슨 뜻이었어? 가상해. 그치? 왜 가상이야? 바꿔치기 한 거니까. 그 바꿔치기 한 진술을 얼마나 지지하는지 똑같은 거지. 물어봤대요.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 그 진술은 어땠냐? underscoring 강조하는 진술이었대요. 뭘 강조했어? 우리가 그 국가의 공중보건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어 라고 강조하는 거였고 좀 더 공평한 세금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어 라는 거였고 그 다음에 최저임금을 올려야 돼 라고 말하는 공약이었대. 그럼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underscoring부터 wage까지 누구 거예요? 민주당 후보자가 말한 공약이었지 사실은. 근데 이거 공화당 후보자가 말한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보여준 거야. 그리고 나서 이거 지지해야 하네? 이렇게 물어본 거죠. 됐죠? 당연히 어땠겠어? 모든 경우에요. 즉 민주당에서도 공화당에서도 the supporters 그 지지자들은요 의심하지 않았대요. 뭐에 대해서? 그 목록의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고 우리 후보자가 얘기한 거라고 완전 좋지 나도 지지하지 이렇게 얘기를 한 거겠지. 자, 대신에 의심하지 않고 뭐 했어요? 그들은 그들의 후보자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시작했대요. 왜 그랬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이런 식으로 정당화한 거죠. 됐죠? 자, 일단은 실험이기 때문에 결과 부분이 중요하겠지. 지금 여기서부터 중요한 부분이고요. 진실성을 의심하지 않았고요. 그 다음 그 입장을 정당화하기 시작했어요. 정당화라는 건 굉장히 부정적인 거야. 그치? 정당화한다라는 건. 자, 마치 뭐처럼 보였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대. 뭐가 중요하지 않아요? 사실이 무엇인지는 진실에 대해서는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대요. 그럼 어떠냐? 일단 그들이 make up your mind 하면은 결심하다 이 뜻이지. 마음 먹잖아. 뭐를? Who they were voting for 그들이 누구한테 투표를 할지 누구를 지지할지를 결심을 하면요. 그들의 일은 뭐 하는 거야? 지지해주면 돼. 뭐 하지 않고요. Not questioning 그를 의심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인 지지를 해요에 대한 얘기였죠. 그렇기 때문에 주제문 찾으세요 라고 한다면 이 부분이 주제문이겠죠.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해야지 하고 마음 먹으면 의심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내용 정리하면은 위에선 전부 다 실험에 대한 얘기였지. 또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 민주당의 공약과 공화당의 공약을 바꿔치기 하는 실험이야. 자, 이랬을 때 바꿔치기 해도 그 지지자들은 전혀 의심을 하지 않았고요. 심지어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이렇게 정당화까지 했대요.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일단 마음 먹으면, 즉 지지하고자 결심을 하면요, 의심을 전혀 하지 않고 단지 지지만 해요. 뭐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아? 사실 여부에 대한 의심은 전혀 하지 않아요. 그래서 당연히 몇 번이야? blind loyalty. 이게 뭐야? 맹목적인 충성이지. 맹목적인 충성이라는 게 뭐야? 의심하지 않고 지지만 해요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였고요. 아까 했던 얘기랑 연결시키면은 봐봐. 요거는 도덕성으로 본다면 도덕적이야 도덕적이지 않아? 도덕적이지 않은 걸로 볼 수 있지. 그러면 이제 1번에 우리가 아까 봤던 질문이 이상해야 돼. 아니 사람들은 도덕성을 타고난다며. 도덕적인 걸 좋아하고 도덕적이지 않은 걸 싫어한다며. 근데 왜 이렇게 행동해? 그럼 1번 질문이 틀린 거 아니야? 1번에서 했던 얘기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요 원문은 뭐에 대한 얘기였냐면 이 원문에서는 사람들은 도덕성 1과 도덕성 2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 지문은 도덕성 2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래서 도덕성 1은 뭐에 관한 얘기냐면 우리가 1번에서 얘기했던 거, 우리가 보통 도덕적이야 라고 할 때 사랑, 평화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랑 관련된 일반적인 도덕성을 도덕성 1이라고 하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약간 특이 케이스야. 어떤 경우냐면 좀 뭔가를 구별해야 되는 경우, 특히나 적이랑 친구를 구분하는 이런 특별한 상황이 있어. 그럴 때는 도덕성 2가 발동한다. 이런 얘기예요. 즉 예를 들어서 여기도 내가 지지하는 사람과 지지하지 않는 사람이잖아. 적과 친구를 구분하는 거지. 그럴 때는 도덕성 1이 아니라 두 번째 도덕성이 나와. 이런 얘기였고, 전쟁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야. 사람 죽여야 돼, 상대편을. 내가 이기려면. 이것도 도덕적이지 않은 일이지. 도덕성 1에서 보면은. 근데 그거 사람들이 왜 해? 라고 하면은 도덕성 2 때문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였고요. 배경지식을 왜 얘기해 주냐면 직접 연계면은 상관이 없어. 근데 간접 연계이기 때문에 요거랑 관련한 어떤 문제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배경 지식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알겠죠? 일단 여기까지 하고 54분이야. 9시 시작할게요.